자, 오늘은 1차 방정식 활용을 할게요. 자, 봅시다. 몇 페이지니? 여기 96페이지부터 볼게요. 자, 이제 1번부터가 이제 좀 중요한 문제인데, 보시면 1차 방정식에서 좌변에 있는 3을 이제 잘 들어. 이 문제 중요해. 1번하고 2번이 되게 중요한데, 좌변에 있는 3이라고 하는 요 플러스 3을 이항하는 것과 같은 의미인 걸 찾으래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쪽은 이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건데, 등식의 성질을 이용을 한 거고, 얘는 5x 플러스 3이 8인데 이제 이쪽은 이항을 한 거야. 이쪽은 등식의 성질이고. 근데 얘를 이항을 하면은 얘들아 8 빼기 3이 되죠. 이게 넘어오니까. 근데 이제 등식의 성질을 이용을 하면은, 자 여기 있는 이 식이 이렇게 되려면 양변에 어떤 짓을 해야 돼? 3을 빼야죠. 왜냐면 3을 빼서 똑같이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그 이항이라고 하는 거는 등식의 성질 1번하고 2번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야. 그쵸? 그럼 얘를 이쪽으로 플러스 3을 이쪽으로 이항을 한 거는 양변에서 3을 뺀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2번. 3번인데요. 3번. 자, 그 다음에 얘들아 봐봐. x에 대한 1차 방정식, 요 밑에 있는 식이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되기 위한 상수의 조건을 물어봤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ax 플러스 b라고만 쓰면 얘는 x에 대한 1차식이야. 1차식. 근데 무엇에 대한 앞에 있는 이 녀석을 문자로 보는 거라서 얘는 x에 대한 1차식이에요. 근데 1차식에다가 등호하고 0을 집어넣잖아? 그럼 얘는 뭐냐면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야. 얘가. 그 다음에 ax 플러스 b가 뭐 0보다 크다 이렇게 집어넣잖아? 그럼 이 녀석은 x에 대한 1차 부등식인 거야. 이해하셨어요? 네. 요 2번 옆에 빈 공간에다가 요거 3개를 적으세요. 네. ax 플러스 b는 x에 대한 1차식이고, ax 플러스 b는 빵. 자, 등호하고 0이 들어가면 이거는 1차 방정식이고, 부등호하고 0이 들어가면 이건 1차 부등식이에요. 그래서 요 1차 부등식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거야. 2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는 1차식하고 1차 방정식만 배워요. 그런데 여기 있는 식 3개에서 공통점이 뭐냐면은 x가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3개 다 a가 빵이 되면 안 돼요. 즉 1차 항계수가 빵이 되면 안 돼요. 1차 다 적으세요. 1차 항계수가 빵이 되면 안 돼. 1차 항계수. 근데 이제 니네가 숫자만 개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봐봐 얘들아. 여기 나오니? 뭐요? 예진아 봐봐. 여기 다 나오니 화면에서? 네. 봐봐. 2x 더하기 3x 하면 얘는 분배 법칙으로 2 더하기 3 x에서 5x가 된 거잖아.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둘 중에 하나가 문자이어도 돼. 문자면 얘는 a 더하기 3x라서 이때는 a 더하기 3이 1차 항계수야. 이해했어? 네. 그 다음에 또 ax 플러스 bx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얘도 분배 법칙을 이용을 해서 a 플러스 bx가 되는데 이때도 a 플러스 b가 1차 항계수야. 근데 이게 둘 다 숫자만 돼 있으면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야. 이해했지? 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식이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되려면은, 자,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되려면은 여기 있는 요 식을 어떤 모양으로, 요런 모양으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요런 모양으로. 그래서 얘를 요런 모양 정리를 하면 2x하고 플러스 7을 이쪽으로
이쪽으로 넘기면 2x 플러스 4가 이쪽에 있었는데 얘가 이쪽으로 넘어오면은 2x가 되고 얘가 이쪽으로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7은 0이 되잖아. 근데 얘도 1차 항이고 얘도 1차 항이죠. 그러면 요거 두 개를 묶어주시면은 a 빼기 2가 1차 항 개수가 되고 x가 되고요. 4에서 7을 빼니까 마이너스 3은 0이 되지. 그 여기서 이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이 1차 항 개수예요. x 앞에 있는 거. 그러면 얘가 빵이 되면 안 되잖아. x 빼기 2가 빵이 되면 안 되면 이게 0이 아니라는 뜻이거든? 그럼 여기 있는 마이너스 2가 이쪽으로 그대로 넘어오면 돼. x는 2가 되면 안 된다. 이거 해서 3번이 다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번 시간에 1차 방정식 푸는 거 배웠는데 또 잊어먹을 수 있으니까 이제 같이 한번 풀어보시면 얘들아 학교 시험이 3번처럼 나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짧은 시간에 일일이 다 빨리빨리 푸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중학교 1학년 수학의 최종 핵심은 1차 방정식을 푸는 걸 배우는 거야. 1차 방정식하고 1차 방정식 활용 푸는 걸 배우는 건데 1번부터 빨리 풀어볼게요. 자, 이렇게 할까? 여기에서 x가 있는 애들은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보기만 하세요. x가 있는 애들 이쪽으로 넘기면 여기 마이너스 8x가 있고 3x가 넘어오면 부호가 바뀌잖아.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6이 있었는데 5가 1로 넘어오면 부호가 반대로 바뀌죠. 그래? 안 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03에 6874 한다는 거였지. 03에 654 6874냐? 비행기 모드로 바꿔야 되겠다. 694냐? 6874냐? 선생님 확인해주세요. 유튜브 올릴 때 이런 거는 빼고 올릴 거죠? 아니요, 그냥 올려요. 편집해주세요. 편집해주세요. 자, 보시면 여기 마이너스 8하고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1x가 되고 이것도 계산하면 마이너스 11이죠. 네. 그러면 x가 양변을 x 앞에 있는 숫자로 나누니까 1입니다. 와. 그래서 얘는 x가 1이 답이고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2번을 보시면 2번은 여기 괄호를 풀어야 되지. 선생님 2x 근데 해가 뭐예요? 자, 그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 해하고 근이랑 똑같은 말이야. 해하고 근이 똑같은 말이야. 해하고 근은 똑같은 말이에요. 해가 없을 수도 있어요. 네, 해가 없는 방정식도 있는데 그거는 지금 안 가르칠 거야. 나중에 좀 어려운 문제집 풀 때 그때 가르칠 거고 지금은 기본적인 것만 푸실 수 있으면 돼요. 자, 이렇게 곱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은 6이 되는데 이것을 계산을 하면은 마이너스 x고 6이 여기 있고 그 마이너스 3이 넘어오면 이거지. 네. 그러면 마이너스 x가 9니까 여기 x만 있어야 되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x 값은 마이너스 9가 돼요. 우와.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도 풀어볼게요. 자, 이제 하나씩 다 복습하는 겁니다. 그지? 복습하는 거야. 잘 들어. 3번은 자, 얘를 이제 먼저 괄호를 풀어야 되죠. 근데 이거는 전부 목적이 우리가 방정식을 이런 모양으로 정리하는 거야. x가 있는 건 왼쪽에, x가 없는 건 오른쪽에. 그러면 10 빼기 이거 둘 곱하면 12x가 되고 마이너스 3이랑 이거 곱하면 마이너스 6이 되고 얘네 둘 곱하면 마이너스 4x 얘네 둘 곱하면 플러스 20이 되죠. 그 다음에 4x를 이쪽으로 넘길게요. 4x 이쪽으로 넘기고 자 10에서 6을 빼면 4지. 플러스 4를 이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4가 되지. 그럼 얘는 뭐가 되냐? 마이너스 8x는 16이 돼서 얘는 양변을 마이너스 8로 나누면 얘는 x가 마이너스 1이지. 그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4번을 여기다 풀어볼게요. 자, 4번은 여기 소수점이 두 개 있으니까 양변에 100을 곱해야 돼. 100을 곱하시면은 30x, 100 곱하면은 마이너스 18, 100 곱하면 7이고 이 안에 있는 거는 곱하는 게 아니야. 그치? 이렇게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얘를 자 분배를 하시면 4, 7에 28 더하기 7x가 되고요. 그 다음에 7x가 이쪽으로 가면 30x 빼기 7x가 되고 28이 여기 있고 넘어오면은 플러스 18이 됩니다. 그럼 여기가 23x가 되고요. 얘는 46이야. 그래서 양변을 23으로 나누니까 x는 2죠. 그래서 얘는 x는 2야. 자, 이제 5번도 풀어볼게요. 5번 보시면 여기가 6이잖아. 6하고 2를 동시에 없애려면 여기다가 6을 곱하고 여기다 괄호를 친 다음에 여기다 6을 곱하고 요거에도 다 6을 곱하는 거야. 그러면 얘네 둘이 곱하면 3x가 되고 얘네 둘이 곱하면 이렇게 되는데 얘들아 괄호 앞에가 플러스면 괄호가 없는 거랑 똑같죠? 네. 괄호 앞에가 플러스면 이거 그냥 무시하고 안 써도 되는 거야. 이렇게 그지? 괄호 앞에가 플러스니까 플러스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지워지면 3인데 x 플러스 1이 되고요. 3x에서 x 빼면은 2x 플러스 2는 자 분배하시면 3x 플러스 3인데 이제 이 정도는 슬슬 암산이 되실 겁니다. x는 마이너스 1이죠. 얘를 1로 보내고 얘가 1로 가면 그래서 얘는 x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답은? 2번. 아니지. 이건 마이너스잖아. 아, 마이너스니까 답은 4번이죠. 그래서 이런 방정식 문제를 짧은 시간에 빨리빨리 푸실 수 있게끔 연습이 돼야 돼요. 제가 연산을 잘 안 시키는데 이거는 연산을 무지시킬 겁니다. 아니 연산 진짜 싫어한다고 해놓고서 중학교 1년 근데 필요한 연산을 하실 줄 알아야 돼. 그래. 아, 우리 어려워. 엄마가 왠지 또 기탄을 주구장창 시킬 것 같아. 아, 기탄 그럼 집에서는 따로 하지 마세요. 나하고만 해, 나하고만. 집에서 따로 할 필요 없어. 자, 보세요. 그 연산집 하는 게 애들을 제일 바보로 만드는 거야. 왜 바보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난 안 시킨다고. 왜 야, 나요? 여기 1차 방정식에 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 x에다가 3을 여기다 3을 대신 집어넣었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 게 해죠. 네. 그럼 x에다 3을 집어넣으면은 21 빼기 a 자 3, 4, 12 빼기 1입니다. 그러면 얘는 다시 뭐냐면 a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된 거야. 그럼 얘는 21이고 이게 11이니까 넘어오면 마이너스 11이고 a예요. 그러면 a 값은 10이죠. 오케이? 그래서 방정식에 해라고 하는 게 여기 있는 등식에다가 x자리에 3을 집어넣었을 때 등호가 성립하게 하는 게 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5번하고 6번이 이제 학교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인데. 오케이? 자, 5번하고 6번이 또 학교 시험에 나오는 건데 여기 1차 방정식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가 해가 서로 같대. 해가 서로 같다는 말은 뭐냐면 x값이 똑같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쪽에는 x도 있지만 a가 있으니까 얘는 그냥 내비둬요. 그 다음에 얘를 먼저 푸는 거야. 얘를 먼저 풀면 4x 빼기 4는 마이너스 3 더하기 3x가 되고 얘로 넘어오면 x고 1이죠. 네. 그러면 여기 있는 방정식이 x가 1이면 여기도 x가 1이 돼야 돼. 그러면 이쪽에 있는 방정식의 해가 x가 1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식에다가 x자리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2 빼기 a는 7이어서 a는 마이너스 5가 답이죠. 여기다 그냥 다시 여기다 그대로 1을 집어넣으면 되지. 이걸 풀 필요 없이. 잘 봐두세요. 이 문제. 알았지? 선생님이 양양중학교 1학기 중간고사도 풀렸지만 중간고사만 풀릴까? 기말고사도 풀리지 않겠어? 그죠? 그때 나오면 돼 문제. 아하. 자 6번 볼게요. 6번은 방금 푼 5번보다 조금 계산이 복잡한데 조금 계산이 복잡한데 많이 복잡한데. 근데 A가 있는 쪽은 풀 필요가 없어. A가 없는 쪽만. 얘들아 수력 충전에 이 문제 엄청 많아요. 아이고. 그래서 수력 충전 푸실 때 지금 한 걸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먼저 A가 없는 쪽을 먼저 풀어야 돼. 이쪽을. 그러면 6하고 3하고 11을 없애려면 12를 곱해야 되죠.
그럼 여기다가 그냥 눈으로 곱하면 되잖아. 여기다 12 곱하면 여기 5x 플러스 11 나올 거고. 여기에다가 12를 곱하면 뭐야? 2죠. 네. 여기에다가 11을 곱하면 마이너스 4x입니다. 그지? 네. 선생님이 분수의 곱셈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엄청 중요해, 분수의 곱셈이. 그럼 얘를 이쪽으로 넘어오면 5x 플러스 4x는 2 빼기 11이고 이게 9x가 마이너스 9니까 x 값이 마이너스 1을 구했어. 네. 그럼 얘를 풀 필요가 없이 여기 있는 식에다가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돼. 그 선생님이 식의 값 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그대로 집어넣을게요. 이렇게. 네. 그러면 얘는 A에 대한 1차 방정식으로 바뀌는 건데. 그지? 그래서 그대로 넣은 다음에 요거를 그대로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5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더하기 3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3A는 2가 되고 3A는 2에서 8을 빼니까 마이너스 6이죠. 그런데 A 값을 물어봤으니까 양변을 3으로 나누면 A 값은 마이너스 2가 최종 우리한테 물어본 겁니다. 이제 유형 풀어요? 아닙니다. 오늘 1차 방정식 활용을 나갑니다. 자, 봐봐. 여러분들이 지금 푸시는 초등학교 수학은 다 1차 방정식으로 풀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를 1차 방정식을 세우지 않고 풀어서 어려운 거야. 자, 봅시다. 이게 더 어려워. 자, 1차 방정식을 풀 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뭐냐면, 자, 문제의 뜻을 이해를 하고 구하려는 값을 x로 잡아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 1차 방정식 이 1차 방정식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푸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선생님이 뭘 중점적으로 볼 거냐면 1차 방정식을 세울 수 있는지를 볼 거예요. 이게 이제 초등학교 수학이랑 차이입니다. 초등학교 수학하고 중고등학교 수학의 차이가 뭐냐면 방정식을 세워서 문제를 푸는 거야. 자, 일단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개념 확인. 봐봐. 이제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수학에서 주어. 수학에서 주어는 자, 여기까지가 주어지. 주격조사가 는이 있으니까. 수학에서 주어는 내가 뭐라 그랬어? 좌변이라 그랬죠. 네. 수학에서 의자는 곱하기입니다. 자, 어떤 수를 x라고 한 다음에 어떤 수의 5배에서 3을 뺀 수가 이거죠. 그러면 어떤 수의 2배보다 9만큼 큰 수는 못 가. 그러게요. 얘들아 뭔 거 같아? 어떤 수의 2배보다 9만큼 큰 수. 마이너스 9 나누기 X로 해요. 준수야 뭘까? 어떤 수의 2배보다 9만큼 큰 수. 2x 플러스 9. 그치? 2x 플러스 9지. 의자 곱하기잖아. 아, 2x 플러스 9죠. 그래서 방정식을 세우면 잘 들어. 이제 앞으로 니네가 초등학교처럼 문제 풀면 안 돼요. 반드시 방정식을 세워서 풀어야 돼. 반드시. 이거 끝나고 나서 중학교 도형을 할 때, 중학교 도형을 1학년 2학기 걸 할 때 다 방정식을 세워줍니다. 그러니까 도형 문제를 풀 때도 방정식을 푸셔야 돼요. 그래서 1차 방정식을 못 풀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합니다. 이 방정식 활용이. 자, 수학에서 주어는 좌변. 근데 얘랑 똑같죠? 네. 그러면 2x 플러스 9가 돼서 아주 쉬운 형태의 방정식이 되고 2x가 이쪽으로 가면 3x고 얘가 일로 오면 12잖아. 그럼 x가 4죠. 그럼 어떤 수는 4입니다. 어떤 수가 4면 여기 주어진 1차 방정식에 대입해가지고 확인하는 건데 뭐 굳이 할 필요 있을까 싶긴 한데 여기다가 x에다가 4를 집어넣고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은 자 보세요. 20 빼기 3은 8 더하기 9에서 좌변이랑 우변이 일치하죠. 네. 그러면 우리가 구한 4가 답이 맞는 겁니다. 선생님 근데 쟤네 왜 저희한테 반말 써요? 중학교 때부터 반말 써요. 저희한테 써주세요 해도 모자랄 판에. 자, 니네 좋으라고 배우는 건데. 자 필수 예제 1번. 자 보세요. 연속하는 두 짝수. 봐봐. 1, 3, 5, 7. 얘네들은 홀수죠. 네. 2,
4, 6, 8은 짝수지. 네. 연속하는 짝수하고 홀수는 몇 개씩 커져? 2개씩 커지지. 네. 그럼 얘를 x라고 하면 얘는 x 더하기 2, 얘는 x 더하기 4 이런 식으로 가야지. 그런데 이제 자 보세요. 연속하는 세 자연수는 자 이 두 번째 거를 추천합니다. 자 봐봐 4, 5, 6이 있으면 가운데 걸 x로 잡아요. 가운데 거를. 근데 얘는 이거보다 하나 작으니까 x 빼기 1이고 얘는 이거보다 하나 많으니까 x 플러스 1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연속하는 세 자연수는 이걸로 잡아요. 이걸로 잡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문제가 이렇게 나와.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합이 나와. 그러면 연속하는 세 자연수를 x 빼기 1하고 x 플러스 1로 잡으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 그러게요. 이거 세 개 더하면 뭐야? 그냥 3x지. 그지? 식이 간단해지기 때문에 이걸로 잡으라고 하는 거야. 근데 얘가 39예요. 그럼 x는 13이잖아요. 그럼 얘는 12고 13대 세 자연수를 구하라 하였으니 답을 쓸 때는 12, 13, 14라고 쓰셔야죠. 자, 잘 필기하세요. 방정식 활용 부분은 필기를 잘 하셔야 돼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방정식을 세울 공유를 하셔야 돼요. 방정식을 세울 공유를 내가 1-1번을 먼저 풀었구나. 그럼 위에 있는 필수의 제 1번도 풀어줄게요. 자 봐봐. 연속하는 두 짝수입니다. 그럼 얘는 연속하는 두 개의 짝수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 X 플러스 X 플러스 그지? x하고 x 플러스 2로 잡으셔야지. 연속하는 두 짝수를 x하고 x 플러스 2로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디 가니? 들어와. 이 너무 따가워가지고 그런데. 빨리 와. 연속하는 두 짝수의 합이니까 노란 거 두 개를 더하면 뭐야? 2x 플러스 2가 26입니다. 그죠? 그러면 2x는 24고요. x가 12가 되는데 문제에서 물어본 걸 답을 적어야지. 두 개 중에서 작은 수를 물어봤는데 하나는 12가 나왔고 하나는 14가 되죠. 그럼 답을 적을 때는 문제에서 물어본 걸 물어봐야지. 물어본 걸 왜 또 물어봐요? 자, 해서 x 값은 12가 됩니다. 연속하는 짝수하고 홀수는 두 개씩 차이 나니까 x하고 x 더하기 2로 잡는 거고, 연속하는 세 자연수는 x 빼기 1, x 플러스 1로 잡아야 돼. 자, 지금 여기 있는 문제들은 다 교과서에 있어요. 다 실제로 중학교 교과서에 있어서 학교 시험에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게 왜냐면 학교 시험은 다 교과서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 봅시다. 봐봐. 두 자리 자연수. 아, 뭐지 이거? 그러게요. 봐봐. 34라고 하는 수가 있으면 얘는 3 곱하기 10 더하기 4죠. 네. 그러면 우리가 두 자리 자연수를 잡을 때 내가 어떻게 잡으라고 했어? x, y 라고 쓰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그거 두 개 곱해질 수 있어. 그렇지. 그죠? 두 자리 자연수를 x, y로 쓰면 안 돼. 그죠? 위에다 이렇게 발을 그어야 돼요. 예지 듣고 있습니까? 잘 들어. 그러면 위에다가 발을 그어야 x가 10의 자릿수고 y가 1의 자릿수자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10x 플러스 y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 자리 자연수는 위에다 발을 그으면 x가 100의 자리잖아.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겠어? 100x 플러스 10y 플러스 z가 되는 거야. 근데 니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 10의 자리수가 3인 두 자리 자연수. 그러면 3x라고 쓰면 안 되겠지. 네. 왜냐면 3 곱하기 x가 아니잖아. 네. 그죠? 그럼 위에다 발을 그으면, 근데 이제 이런 표현은 아마 학교 선생님들이 안 가르칠 거야. 왜요?
원래 있는 건데 애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안 가르치는데 실질적으로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봐봐 얘는 뭐야 10의 자리 숫자가 3인수야. 그럼 얘는 어떻게 써야 되겠어? 30 더하기 x라고 써야지. 근데 1의 자리 숫자가 3인수는 더 이상하지. 우리 이렇게 쓰지 않기로 했잖아. 문자 곱하기 숫자 안 되잖아, 그지? 그럼 위에다 바만 그어주면 되는 거야. 위에다가 바를 그어주면 x하고 3이 자릿수를 의미하는 거고 얘는 뭐라고 적어야 되겠어? 10x 더하기 3이라고 해야죠. 적어야죠. 이해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얘들아 세 자리 자연수인데 잘 들어. 10의 자리 숫자가 3인 세 자리 자연수를 물어봤어. 그러면 이렇게 쓰면 말이 안 되잖아 문법이. 그럼 위에다 바를 그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1의 자리수, 10의 자리수, 100의 자리수인데 얘는 어떻게 써야 돼? 100x 더하기 30 플러스 y를 써야 돼요. 요걸 적으세요. 옆에다가 뭘 적으라고요? 이거 세 개. 위에다 바를 그으면 저기는 숫자하고 문자가 자 자릿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릿수. 선생님 근데 이거 어차피 하면은 그것도 다시 안 펼칠 텐데 왜 그렇게 해요? 적어두라고요. 자, 아이는 앉아서 들으세요 일단 중간부터. 빨리. 자 보세요. 자 이제 얘들 학교 교과서에 있는 거야. 자 처음에 문제를 봤더니 이런 식으로 10의 자리 숫자가 2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고 그랬어. 근데 봐봐 이 자연수의 10의 자리 숫자하고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63만큼 크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걸 보고서 10을 세워야 되는데 처음에는 한글로 적어드리면 바꾼 수는 주어 잘 들어. 수학에서 주어는 좌변이야.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63이 크면 여기 더하기가 와야 돼, 빼기가 와야 돼. 더하기가 와야 돼. 그죠? 이걸 써놓고 식을 세우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자 보세요. 처음 수부터 먼저 해볼게요. 처음 수. 자, 처음 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10의 자리 숫자가 2인 두 자리 자연수야. 그럼 처음 수를 20 더하기 x로 잡아야 되겠지. 그죠? 그러면 10의 자리 숫자하고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뭐라고 적어야 될까? 10x 플러스 2. 그렇지. 10x 플러스 2지. 그죠? 근데 이제 원칙은 여기다가 2x 한 다음에 여기다 발을 긋고 여기다가 x 2 발을 넣어주면 되는데 이런 표현들은 아마 학교 선생님이 안 가르칠 거라고. 근데 이거 아는 게 좋아요. 자, 처음 수랑 바꾼 수를 적었어요. 김소희 씨도 적으세요. 자, 그러면 여기 밖에서 구한 걸 여기서 한글로 적어놓은 건데 그대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10x 플러스 2는 처음 수 20 더하기 x 더하기 63입니다. 그지? 그러면 좌변에 x가 있는 것만 몰아넣는 거니까 10x 빼기 x는 이거 두 개 더하면 83이고요. 이게 이쪽으로 오면 빼기 2야. 그지? 그러면 이쪽은 9x고 이쪽은 9x고 83에서 2를 빼면 81이에요. 그러면 x는 9란 말이지. x가 9란 말이지.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냐면 처음 자연수를 물어봤어. 처음 자연수를. 그럼 예진아 답은 뭐야? 그럼 처음 자연수는 뭐예요? 답이 뭐예요 그러면? 선혜야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처음 자연수는 뭐야? x가 9 나왔으면? 9. 라고 하면 안 되지. 처음 수를 내가 20 더하기 x를 잡아놨잖아. 그럼 이거- 미지수 x 해요. 그 다음에 이거 여기다 집어넣어서 29가 답이 됩니다. 이해했어요? 밑에 문제 풀어보세요 바로. 풀어봐. 제대로 잘 들어. 여비를 보고서 먼저 식을 써야지. 그지? 이걸 보고서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27이 작은데 그러면 똑같이 처음 수가 뭐고 바꾼 수가 뭔지를 적을 수 있어야 되는데 위에서 한 번 했으니까 한번 해봐. 식을 세워보세요. 처음 수부터 구하는 게 좋지? 준수야 이거 처음 수 뭐야? 채연아 이거 처음 수 뭐야? 1의 자리 숫자가 5인 두 자리 자연수 10x 플러스 5요. 그죠? 처음 수가 10x 플러스 5예요. 그 다음 빼기 27이고 그럼 준수야 바꾼 수는 뭐야? 50 플러스 x. 그렇지 50 플러스 김소연씨 적으세요. 풀어보세요 이거. 방정식. 근데 중요한 게 이 방정식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요. 문제를 읽고서 방정식을 세워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수학이 할 때 문장제를 못 푸시는 이유가 뭐냐면 문제를 읽고서 식을 못 세워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연습을 계속 시킬 겁니다. 그럼 예진아 이거 풀면 답이 뭐야? 왜요? 김소희 씨 이거 답 뭐야? 그러게요. 있어? 야 그냥 이거 중학교 수학 하지 말까? 네. 이게 못 따라오는 것 같은데 하지 말까? 아니요. 아니. 하지 마요. 하기 싫어하는 애들은 뺍시다. 그럴까? 맞아요. 그냥 좋은 생각이에요. 하기 싫어하는 애들 빼야 되겠다. 예. 내가 딱 보니까 얘네 둘이 하기 싫어하는 것 같은데. 근데 김서희는 넣읍시다. 맞아요, 맞아요. 아 맨날 나만 그래. 자 봐봐. 얘가 이리로 와. 9x지. 얘 이리로 왔어. 5에서 이거 빼면 뭐야? 22죠. 네. 22가 이리로 가면 뭐야? 뭐야? 처음수 1의 자리 숫자가 5인 두 자리 자연수. 바꾼 수는 처음수보다 20수만큼 작다. 얘 일로 가면 9x고 이게 22지. 22가 일로 가면 뭐예요? 72죠. 그지? 네. 선생님 어떻게 한 거야 지금? 얘 일로 넘긴다면 여기다 쓴 거야. 왼쪽에다가. 근데 이렇게 암산이 돼야 돼요. 암산이 돼야 돼. 넘어오는데 여기다 쓰고 이거 마이너스 20이지. 네. 마이너스 21을 이쪽으로 넘기니까 70이죠. 그럼 x가 8인데 그럼 답은 뭐라고 적어야 돼? 처음 자연수 물어봤으니까. 85. 그치? 처음 수가 이거잖아요. 네. 요 동그라미 친구에다 x에다 8 집어넣으면 처음 자연수는 85가 답이죠. 이게 반드시 나옵니다. 학교 교과서에 있어서. 아 70일까지 구했는데 짠. 자,
어려우면 다시 영상을 보세요. 자, 넘어갑니다. 자, 일단 이 책은 이제 처음에 옆에 자, 친절하게 표가 다 있어. 봐봐. 야, 이제 초등학교 때 이런 거 풀죠? 그죠? 아, 초콜릿 이거 그래. 최상이 그래, 초상이 있잖아. 그 사탕 내가 두 개라. 초상에서 그거 이제 방정식을 세워서 풀면 다 풀리는 건데. 그래서 초등학교 심화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초등학교 심화는. 왜냐면 어차피 방정식 세우면 다 되기 때문에. 근데 도형은 의미가 있지, 도형은. 자, 보세요. 문제를 읽고 식을 세워야 돼. 초콜릿은 500원이고 사탕은 100원입니다. 근데 합하여 20개를 샀는데 너네한테 여기다 표를 줬어. 초콜릿이 X인데 초콜릿이랑 사탕을 더해서 20개래요. 네. 그럼 사탕을 20 빼기 X라고 해야지. 그지? 그렇죠. 표에다 내거 보세요. 그럼 X하고 20 빼기 X를 더하면 20이 되잖아요. 근데 이 사탕의 개수를 적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자, 초콜릿이랑 사탕이 몇 개씩 사는지 물어봤는데, 야, 초콜릿은 500원이고 사탕은 얼마예요? 사탕은 100원이란 말이야. 그죠? 그럼 이걸 보고 식을 세우면, 자, 500원짜리 초콜릿 X개하고 100원짜리 사탕 20 빼기 X를 더한 금액이 3,600원이라는 거죠. 오케이? 자, 식을 세웠어요. 그러면 얘는 500x 더하기 2000 빼기 100x는 3600이고 500에서 100을 빼면 400이고요. 얘가 이쪽으로 이항을 하면 1600원이 돼서 400x라고 해야지. 400x는 1600원 돼서 x가 4죠. 네. 근데 X가 초콜릿이잖아요. 그럼 답을 쓸 때는 자 초콜릿은 4개고 사탕은 16개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자, 옆에 또 친절하게 표가 있어서 오늘은 이제 쉬운 것만 할 거예요. 1차 방정식 진짜 1학년 1학기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이겁니다. 1차 방정식 활용입니다. 자, 보세요. 농장에 양하고 오리가 24마리가 있는데 양과 오리의 다리수의 합이 74인데 양이랑 오리가 몇 마리씩 있는지 물어봤어. 자, 보세요. 자, 양이랑 오리를 더해서 24마리가 있어. 양이 X면 오리는 몇 마리야? 24 빼기 X죠. 이거를 적을 수 있어야 돼. 양이 X면 오리는 24 빼기 X. 근데 양은 다리가 몇 개 있어? 4개. 오리는 2개. 2개죠. 그러면 이거는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되겠어? 자, 양이 X마리 있는데 다리가 4개씩 있고 오리는 24 빼기 X가 있는데 다리가 2개씩 있고요. 이거를 더해서 74가 되는 거죠. 그럼 또 푸는 겁니다. 4x 플러스 48 빼기 2x는 74가 되고 4x에서 2x 빼니까 2x고요. 74에서 48을 빼면은 26이죠. 그래서 x는 13인데 양은 13마리고 오리는 11마리죠. 이게 적어져야 돼, 답을. 알았지? 문제에서 물어본 거를.
근데 지금 푸는 문제들이 다 애들 학교 교과서에 있는 거야. 다. 시험에 엄청 잘 나와요. 자, 보세요. 현재 아빠 나이가 48살이고 아들이 12살이에요. 근데 그러면 X년 후에는 아빠 나이가 몇 살이 될까? 48 플러스. 그렇지. 48 플러스 X지. 아들 나이는? 똑같이 X살 먹을 거 아니에요. 12 더하기 X죠. 그지? 그런데 자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3배가 되는 것은 X년 후인데 X년 후에 아빠의 나이가 아빠의 나이가 수학에서 주어는 좌변이고 아들의 곱하기 3 곱하기 아들이죠. 그러면 X년 후에 아빠 나이는 X 더하기 48이고요. 아들의 나이는 다항식이니까 3을 곱할 때 괄호를 치고 곱해야 돼 얘들아. 이렇게 괄호를 치고 알았지? 그럼 얘는 x 더하기 48은 3x고 36이고요. 얘가 일로 오면은 2x고 얘가 일로 가면은 10이야. 그러므로 x는 6이어서 6년 후가 되죠. 지금 푸는 거가 이제 좀 이따 푸실 유형편에 다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나오니까 지금 필기를 잘 하시고 수업을 잘 들으셔야 숙제를 해올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저 변수가 뭔 말이에요? 뭐가? 6년 6년 후 6년 후에 글씨 수업에 집중을 하지 않으니까 자 6년 후 그지? 뭐겠니 여기 일로 올 때 2로 나눴겠지. 그러니까 그지? 자 지금 푸는 거는 다 교과서에 있어요. 다 교과서에 그대로 있고 이제 뒤에 오늘 배우는 건 다 교과서에 있는 거예요. 교과서에. 자 보자. 자, 이것도 애들이 참 되게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나는 왜 애들이 이걸 못 푸는지 이해가 안 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둘레라는 말이 이렇게 있는데 둘레의 길이가 20cm인 직사각형인데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2cm가 더 길대요. 그러면 그리고 하나 그려드릴게. 대충 이렇게 그리면 세로가 여기죠. 그지? 세로가 여기고 가로가 세로보다 2cm 기니까 가로의 길이 뭐라고 잡아야 돼? X 플러스. 그렇지. x 플러스 2지. 그죠? 근데 둘레의 길이가 20인데 자 앞으로 자 둘레의 길이는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는 가로하고 세로를 더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한 게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입니다. 이걸 꼭 적으세요. 이거를 끄면 춥구만. 자, 그러면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을게요. 2 괄호 열고 자 가로가 x 더하기 2고 세로가 x야. 근데 둘레의 길이가 20이야. 그럼 얘들아 여기는 2하고 20을 그냥 약분할 수 있죠. 2로. 그지? 그 다음에 괄호 안에 계산해주면 2x 플러스 2가 10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는 암산이 될 거야. x는 4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조용히 앉으세요. 이것도 지금부터 그냥 들어요 먼저. 네. 듣고 나서 앞에 못 들은 건 둘이 따로 해드립니다. 자, 조용히 앉아. 자, 4-1번 풀어보세요. 4-1번 풀어보세요. 니네 이거 다 초등학교 때 풀었던 거야. 초등학교 수업에 다 나오죠. 근데 저런 거 나왔었어요. 그죠? 나옵니다. 근데 이제는 엄청 쉽게 풀 수가 있어. 이 방정식 활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1학년 2학기 수학 중에서. 근데 문제를 읽고서 방정식을 세우시는 연습을 무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못 하시면 진도 안 나갑니다. 이것만 연습해요. 글씨 목적 언젠가 풀 거죠. 네? 글씨 목적 언젠가 풀 거죠. 풀스. 선생님 저번에 미래를 생각하라고 해서 미리 다 풀었는데 그래요. 자, 다른 애들도 풀립시다. 자, 봐봐. 이거를 초등학교 방법으로 풀면 안 돼. 오케이? 1차 방정식을 배운 다음부터는 무조건 방정식을 세워야 되고, 근데 도형 문제도 항상 방정식으로 풀어요. 그래서 1차 방정식이 제일 중요해. 자, 봅시다. 세로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보다 4cm가 더 짧아. 그러면 그냥 자, 이게 그리고 근데 문제에서 직사각형 넓이를 물어봤잖아요. 네. 그럼 니네가 정하는 거야. 내가 가로를 x로 하면 세로는 뭐가 돼요? x 빼기 4죠. 네. 근데 니네가 싫어요. 저는 세로를 x로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가로를 x로 하면 여기가 x 빼기 4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니네가 아유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세로를 x라고 하자. 그럼 이때는 x 플러스 4라고 잡아야죠. 근데 이렇게 잡든 이렇게 잡든 상관이 없어요. 답은 똑같이 나와요. 자, 둘 다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둘레의 길이. 자, 둘레의 길이가 40이라고 나왔으니까 얘는 이 괄호 열고, 자, 가로하고 세로를 더한 거가 20이죠. 그러면 2하고 이거랑 약분을 하면 10이고, 40이에요. 둘레 길이가 40이에요. 오케이. 둘레 길이가 40이니까 이거 두 개 약분 먼저 하면 20이 되고, 괄호 안에 거 하면 2x 빼기 4가 되고요. 이때 x가 6이죠. 네. 그러면 이때는 뭐야? 가로가 6이고 세로가 2예요. 그지? 중간에 계산하면 틀렸고. x가 X8. x가 8이 아니라 12네요. 자, 왜냐면 4가 1로 가면 24니까 12고 12니까 이때는 x 값이 12가 되고 여기다 12 집어넣으면은 자 8이 되죠. 그러면 12하고 8 곱하면 답은 96이지. 네. 근데 밑에처럼 잡아도 답은 똑같이 나와. 해보면 2 곱하기 가로의 길이 더하기 세로의 길이 한 게 40이고요. 이걸 다 전개하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2를 먼저 나눠. 20이야. 그 다음에 2x 플러스 4가 돼서 이때는 x 값이 뭐가 나옵니까? 8이 나오죠. 네. 8이 나오면 요 8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는 8이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12가 되죠. 그래서 어차피 답은 똑같이 나온다. 오케이? 그래서 가로랑 세로를 어디를 x로 잡던 상관은 없는데 문제를 읽고서 얘가 x면 여기가 x 빼기 4고 여기가 x면 여기가 x 플러스 4라고 적을 수 있어야 돼. 이게 엄청 중요한 거야. 오케이? 내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은 다 이런 문제를 방정식으로 세워서 풀기 위해서 배운 거예요. 오케이? 이게 최종 목표야. 1학년 1학기에. 오케이? 자, 필수 예제 5번에다가 별표 100개. 선생님 방금 문제 하나 틀리셨어요.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넓이 안 구하셨어요. 그쵸? 그럼 12 곱하기 8이니까 96이죠. 아까 그 전 얘기에서 말했어. 아 그래요? 응. 자, 네가 이제 집중을 안 했어. 김서희 씨 가시고 나중에 영상 보시고 자 보세요. 필수 예제 5번에다가 뭐 할까? 별표 쳐요? 별표. 별표 100개 쳐. 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앞으로 제가 이 문제를 뭐라고 할 거냐면 과부족이라고 할 거야. 과부족. 그래서 내가 과부족 하면 이 문제를 기억을 해야 되고 이 문제 계속 나와. 과부족. 자, 과부족은 넘치거나 부족한 걸 말하는 건데, 자, 오늘은 요 문제까지만 할 거예요. 요 문제까지만 할 건데, 봐봐, 잘 들어. 거속시는 다음에 하고, 그 밑에 있는 것도 다음에 하고, 오늘은 이 과부족까지만 할 건데, 잘 들어.
자, 니네 이런 문제 풀었을 거야 초등학교 때. 최상위 수학 푼 사람들은 이 문제 풀었습니다. 최상위에서. 최상위 있어요. 맞아요. 최상위 있어요. 근데 이제 얘를 방정식으로 세워서 푸는 거 알아야 되는데, 자 오늘 하는 거 중에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봐보죠. 자, 봐봐. 선생님이 시나리오를 2개를 줄게. 얘들아, 사과를 학생들한테 나누어 주는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얘들아, 학생들을 그 교회에 가면 긴 의자 있죠? 긴 의자에 앉히는 문제가 있어요. 크게 2가지가.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가 있는데, 자, 이겁니다. 사과를 학생들한테 줄 때는 어떤 거를 X로 잡아야 될까요? 사과? 자, 이때는 학생을 X로 잡고, 밑에 있는 케이스에서, 자, 똑같은 학생인데 학생을 항상 X로 잡는 게 아니야. 여기다 적으세요. 개수가 적은 것을 X로 잡는다. 그러면 여기도 학생이 나오고 여기도 학생이 나오는데,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학생들을 긴 의자에 앉혀. 이때는 긴 의자를 X로 잡아야 돼. 왜냐하면 긴 의자보다는 학생들이 수가 많으니까 학생들을 긴 의자에 앉힐 거 아니야. 그지? 자, 근데 니네가 식을 세운 다음에 그 세운 식의 의미를 아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잘 들어. 적었어? 자, 똑같이 학생이 나와도 이때는 학생을 X로 잡고 밑에 있는 케이스는 의자를 X로 잡아야 돼. 선생님, 학생 수 그리고 긴 긴 의자. 교회에 있는 긴 의자. 긴 의자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사과수를 5x 더하기 3이라고 하면 X명의 학생들한테 사과를 몇 개씩 줬죠? 5개씩 줬는데 3개가 남는 거죠. 플러스 3이면. 근데 5x 빼기 3이라고 쓰면, 자, X명의 학생들한테 5개씩 줬는데 사과가 3개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과부족이야. 오케이? 그래서 과 남는 거 넘치는 거가 과자지. 이제 한자로. 그래서 과부족이라. 과부족. 그다음 보세요. 얘들아, 학생들을 긴 의자에 앉히면 긴 의자가 더 개수가 적으니까 긴 의자에다가 여러 사람 앉힐 거 아니야. 그럼 이때 내가 여기는 학생 수를 5x 더하기 3이라고 하면 얘는 어떤 상황이냐면, 긴 의자에다가 5명씩 앉혔는데 3명이 서 있는 거지. 그죠? 얘는 3개 자리가, 자, 그냥 자리 부족. 자리가 부족한 거고요. 만약에 내가 학생 수를 5x 빼기 3이라고 하면 얘는 자리가 남는 거지. 오케이? 이거 적으세요. 엄청 중요합니다. 근데 항상, 자, 똑같이 학생이 나와도 항상 문제를 읽고서 2개 중에서 개수가 적은 것을 X로 잡아야 돼. 근데 이 문제가 지금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앞으로 1년마다 계속 나오고요. 수능에 나와요, 수능에. 아니, 고3 때까지 계속 나와. 이 과부족이 엄청 중요합니다. 수능에 안 나와요? 수능에는 이렇게 쉬운 거 안 나오죠. 네. 왜냐면 이거 말고 출제해야 되는 문제가 많은데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과부족을. 자, 볼게요. 학생들한테 공책을 나눠주니까 공책보다는 학생이 숫자가 적으니까 학생은 X로 잡은 거지. 그러니까 똑같이 봐봐. 여기에도 학생이 나오고 여기도 학생이 나오는데 항상 학생을 X로 잡는 게 아니야. 2개 중에서 개수가 적은 걸 X로 잡아야 돼. 문제의 뜻에 맞게. 자, 학생이 X명이면 한 학생한테, 자, 봐봐. 5권씩 나누어주면 2권이 남는데, 그럼 얘는 뭐야?
5x 플러스 2지. 두 번이 남으니까. 그 다음에 6번씩 주면은 3번이 부족하니까 6x 빼기 3이죠. 근데 공책수가 바뀐 게 아니잖아요. 이거 영화관 안 가? 아! 빨리 가. 야 57분이야. 선생님 알려주셨어. 아까 내가 가라 그랬잖아요. 맞아. 가라고 했는데. 가라고 했는데 네가 야 동영상에 남아있다. 흔적을. 그래. 증거가 있다. 야, 봐봐. 증거있다. 너 영상 자. 보여주겠다. 보세요. 공책수가 일정함을 이용해서 학생 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공책수를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거 어떻게 써야 돼? 공책수를 표현하는 방법. 자, 야, 영어 선생님 무섭게 무서운 모양이네. 아, 근데 진짜 무서워요. 제일 먼저. 저희 미안해. 김서희가 뛰는 거 보니까. 자, 겁나 고소하다. 자, 다음 5x 플러스 2로 쓸 수도 있고 6x 빼기 3으로 쓸 수도 있죠. 근데 이 정도는 암산해야지. 이게 1로 오면 x고 이게 1로 가면 5야. 그러면 문제에서 학생 얘는 지금 학생 수죠. 근데 문제에서 학생 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공책 개수를 물어볼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여기도 5를 여기에 대입하든 여기에 대입하든 둘 다 대입하면 되죠. 근데 여기다 대입하면 공책 수는 뭐가 돼요? 27. 오케이. 자, 오늘 수업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합니다. 봐보죠. 자,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문제는 제일 마지막에 할 거예요. 어려운 거라서 비율중함인데 그는 나중에 할 거고. 자, 요걸 얘들아 잘 기억해야 돼. 이거를 똑같이 학생이 나와도 언제 x로 잡는 건데 그냥 기준이 이거야. 두 개 중에서 개수가 작은 거랑 항상 x로 잡는 거야. 오케이? 무조건 학생은 x로 잡는 게 아니야. 이게 엄청 중요해. 자, 5-1번을 풀고 마칠게요. 자, 보시면 학생들한테 큐를 나누어 주는데 한 학생한테 4개씩 주면은 5개가 남고 5개씩 주면은 4개가 부족하다 그랬어. 그러면 귤의 개수를 어떻게 쓸 수 있어? 4x 플러스 5라고 쓸 수도 있고요. 5x 빼기 4로 쓸 수도 있죠. 그럼 x는 9지. 오케이? 이해하셨어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거속시하고 좀 어려운 활용 문제를 풀게요. 오케이?